이 주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풍수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공간입니다. 재물은 특히 건강운과 직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주방에 두는 물건들, 주방에서 하는 행동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방에 둬서는 안 될 물건, 주방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두면 안 될 것까지 싹 다 정리를 했으니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저는 부동산 풍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공간과 인연을 지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좋은 공간을 이어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의미 있는 이 전통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서경의 대우모 편에 보게 되면은요, 악한 것이 악한 것인 줄 알고 악한 것을 멀리 할 때 이 삶에 허물이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일상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나쁜 게 나쁜 것이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참 많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정리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운을 만들어가고 좋은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식탁 의자 위에 보통 옷을 잘 걸어 두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현장에 가보더라도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의뢰인분들의 집에 가면은 워낙 바쁜 관계로 옷을 식탁 의자에 걸어뒀다가 또 그대로 입고 나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쉽게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옷이 있어야 될 공간 역시나 정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집안에 무언가의 위치를 정해놓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게 곧 중요한 겁니다. 사람 간의 약속을 통해서 신용을 쌓듯 여러분들 마음속에서의 약속을 쌓아가면서 집안에서도 좋은 운을 쌓아갈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 이 식탁 의자 위에 물론 편리성을 위해서 잠깐 걸어둘 수는 있겠지만은 마치 운동기구를 빨래거리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옷을 걸어두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먹지 않을 음식입니다. 식탁 위에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남는 음식들이 있겠죠. 이 남는 음식들 잘 싸두셨다가 냉장고에 넣든지 주방이나 조리 공간 쪽으로 보관을 해 두셨다가 다시 또 먹을 때는 식탁 위에 가져오셔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부적인 구분으로 들어가자면은 식당이라고 하죠. 먹는 공간입니다. 즉 먹는다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남은 음식은 어떤 의미죠? 이미 다 먹은 이후에 저장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 드시고 남은 음식 바로 드실 것 아니라면은 또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식탁 매트입니다. 밥 먹을 때 예쁜 식탁 매트 깔아 두셔가지고 기분 좋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행지로 닦으셔가지고 다시 말아서 원래 보관하셨던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식탁 매트를 쓰다 보니 계속 깔아 두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벽과의 밀착된 것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풍수에 있어서 우리가 공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적인 기운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설령 그것이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물건 하나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식탁 자체가 우리 집안의 식당이기 때문에 이 식탁이라는 것, 단순한 가구 배치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기운의 순환이라는 측면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은 벽에서 살짝이라도 띄워두시는 것이 좋죠. 30cm라든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기운이 순환한다라는 원리를 기억하는 선에서 잘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간혹 보면은 이 모서리 부분에 아무렇지 않게 앉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왜 우리가 집에서 가장 흉한 것 중에 하나가 맞은편에 있는 건물의 모서리라든지 옛날 주택 같으면은 용마루가 보이는 것은 정말로 흉한 것 중에 하나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즉, 집이 위치하면서 뭔가 뾰족한 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흉하기 때문인 거죠. 설령 밥을 먹는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서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식탁의 뾰족한 공간을 여러분들이 몸소 맡게 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만약 공간이 부족하다면은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을 선택을 하시지 굳이 그렇게 모서리에 딱 앉는 거는 여러분들 좋지 않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소를 옮기지 못할 경우, 그리고 여러 명이서 대화나 식사를 할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있어야 남도 있는 것처럼 좋은 자리에 먼저 앉는 것도 어찌 보면은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6번째로는요, 인테리어 식탁보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식탁을 잘 꾸며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지난번에 양주에 출장을 갔을 때 그 집에 가보니까 식탁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정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원목 식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라져 버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식탁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당장 버리기가 어렵죠. 그렇다면은 식탁보를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덮는 것도 잠시나마 피흉축일, 즉 흉한 것을 피하는 그런 작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요 점도 생활의 지혜로서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요. 이것 위에는 앉지 마라. 즉 뭐죠? 식탁 위에는 앉지 마십시오. 뭐 식탁 위에 앉는 사람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종종 걸터 앉는다라든지 엉덩이를 기대는 식으로 나도 모르게 무심코 그렇게 식탁에 기대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풍수에서도 그렇고요. 옛날 어른들께서도 늘 말씀하셨던 게 앉아야 될 곳에 앉아라라고 했습니다. 엉덩이를 기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앉는다라는 의미,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곳에 엉덩이를 들이미는 것과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 식탁 위에는 절대 다른 생각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제가 밥을 먹는 것과 관련된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밥을 먹을 때는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그 밥이 오기까지의 감사한 마음만 유지하면 되는 거지 굳이 밥 먹는 순간까지 다른 생각을 가져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니까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일 걱정하고 그때까지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순간까지 고민한다 한들 절대 해결될 일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일을 해결하고 싶고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면은 일단은 밥 먹는 순간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맛있게 잘 먹고 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더 맑은 마음으로써 일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주방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 이 생기가 돌도록 하는 아주 능동적인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운과 건강은 모두 다 관장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어떤 공간보다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방인데요. 풍수의 옛 경문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심기소패라, 즉 쓰지 못하게 된 곳들을 잘 살펴라 라는 건데요. 이 구절은 산이라든지 땅을 볼 때 쓰이는 그런 기술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집안 그리고 주방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쓰지 못하는 공간, 여러분들의 손이 잘 닿지 못하는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공간들을 잘 경영해내는 것, 여기서부터 바로 여러분들의 좋은 운, 새로운 운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있어야 될 주방에는요, 반드시 찌든 때가 끼어 있는 곳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즘은 인덕션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가스레인지에 예전처럼 이렇게 때가 많이 낀 그런 곳을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접 출장을 가보더라도 주방들 요즘 참 청결하게 잘 사용하시는데요. 그래도 몇십 년 이상 지냈던 그런 주택에 컨설팅을 가보게 되면은 여전히 묵혀둔 것들이라든지 뭔가 떨어지고 낡은 곳들이 참 많습니다. 무심코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은 그것들이 또한 우리 인생의 때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것들을 하나씩 지금부터 바로잡아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저 역시나 얼마 전에 주방을 또 청소하다 보니까 평소에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배수구죠. 이 배수구를 잘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바로 위쪽에 붙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쪽을 들여다보질 못하니까 평소에 손을 안 닿았던 거죠.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끊임없이 우리 집안에 내가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분명 이런 공간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묵은 때들 하나씩 벗겨내면서 나에게 붙었던 이 나쁜 운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좋은 운들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공간과 여러분들의 삶, 마음에 그 소통 지점이 생기게 되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방에 꼭꼭 잘 살피고 해야 되는 것이 뭐죠? 바로 환기죠. 특히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 거의 대부분은 이 거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딱 한가운데 배치가 되면서 집의 전체적인 그런 균형이 좋았습니다만은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개별적인 공간을 더 중시하다 보니 방들의 크기는 커지게 됐고 거실은 작아지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생활하시면서 이게 환기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아마 두 공간을 다 같이 살아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실을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집의 구조를 지금 당장 바꾸지는 못하니까 환기라도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요리하실 때 꼭 환풍기 잘 틀어주시고요. 환풍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들 환풍기도 손 안 닿는 곳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바로 어디죠? 바로 환풍기 위에 있는 그 필터입니다. 필터에 먼지가 아주 자욱하게 껴있는 분들 종종 제가 현장에서 보곤 하는데 이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 묵혀두었던 찌든 때 음식들이 여러분들이 음식할 때마다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진다 생각하시면은 끔찍해서 지금 당장 청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환기도 하시고 환풍기 시설도 한번 잘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환기라고 해서 단순히 창문을 여는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환기 말 그대로 기운을 순환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운인 거죠. 운이 돌아가는 원리, 기운이 돌아가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집안에 묵혔던 나쁜 기운들은 빼내고 또 밖에서 들어오는 그 신선한 공기를 유지시키고 순환시키면서 계속해서 그런 좋은 기운이 머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좋은 기운 가만히 모이게 하려면은 환기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은 이게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돼버리는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차원의 기운에 대한 개념인 겁니다. 이 순환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기운이다 라고 하는 그 본질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만큼 풍수지리에 있어서 그 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자료 사진을 하나 구해왔는데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입에 넣는 수저들하고 우리가 재료를 자르는 이 칼과 가위들을 한 곳에 두는 거,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운에 좋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게 수저라는 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어떻게 결혼할 때쯤 되면은 수저만 들고 와라 이렇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 사람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저입니다. 나에게 음식을 넣어주고 내 몸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수저가 흉기를 내뿜는 칼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극이 된다라는 거, 그 좋은 운을 완전히 잘라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칼과 가위는 그냥 칼꽂이나 가위꽂이에 따로 두시는 게 좋고요. 이 칼과 가위를 꽂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두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풍수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영역의 경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들, 그리고 물론 재료를 자르지만은 흉한 기운을 내뿜는 흉기들은 갈라져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음식들을 막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나 주방에 둬야 되지 화장실에 두지 않는 것처럼
공간의 구분은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고 그 명확하게 설정하는 그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풍수 인테리어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스레인지에 있는 얼룩입니다. 얼룩 이게 여러분들 요리 한번 하고 나면은 참 많이 남게 될 겁니다. 특히나 기름이 있는 요리 같은 거 하고 나면은 튀김이 진짜 사방에 다 튀지 않습니까? 여기 얼룩이 쫙 지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얼룩이 졌을 때 바로 지워야 되지 안 하면은 진짜 이거는 다시는 복구가 안 되잖아요. 주방에 뭐 뒤에 타일 같은 게 사이에 이제 줄눈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요리하던 얼룩 바로 안 지우면은 계속 언젠가 지워도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줄눈을 새로 시공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집을 가꾸고 정성을 들이고 그만큼 또 집에서 좋은 운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가스레인지는 우리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 중에 하나이고요.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이 위치를 판단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가스레인지 자체를 잘 관리하시고 음식을 먹고 나면은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스레인지를 깨끗하게 혹은 인덕션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을 가장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물얼룩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스레인지 얼룩하고도 똑같습니다. 이 물얼룩도 제때제때 안 지워버리면 나중에 이 하얀 이런 테두리가 절대 사라지지가 않죠. 이런 것 보면은 우리가 집안을 청소한다라는 것하고 우리가 내 생활을 관리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밀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뭔가 더러운 게 있거나 혹은 해결해야 될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바로 해결을 해야 되지, 이것을 꼭 묵혀두고 있으면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게 되고 내 몸과 마음에 깃들어서 나쁜 생각과 인식들을 내 영원한 무의식 속으로 저장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집을 관리하는 것,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물기 하나라고 해서 절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습관들이 모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주방에서 진짜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배달 음식 정말 많이 드실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느끼실 건데요. 혼자 사는데도 일주일이 지나면은 뭔 그게 재활용 용품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발생시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활용은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재활용, 저도 이제 저희 아파트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곤 하는데 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시켜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플라스틱 통에 빨간 그 얼룩이 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얼룩이 진 걸 분리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그냥 이 음식물이 묻어있는 채로 그대로 그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곤 하는데 이거는 풍수 인테리어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예절로서 기본적인 예의로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내 돈 주고 사 먹고 내가 버린다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없고 모든 것들은 모두의 손길이 거쳐 있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먹는 이 음식 하나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음식이 하나가 나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사람들인 만큼 내가 먹고 난 것들을 깨끗하게 내보내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제가 출장을 나가보면은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 배변 봉투를 여러 곳에 이렇게 막 두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식처럼 생각한다라고 하지만은 말 그대로 자식처럼 생각할 뿐이지 그 반려동물이 여러분들의 자식은 아니고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나누는 그런 기운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요. 그 주방에 보면은 그 주방에다가 배변 시트를 깔아놓는 경우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공간들 많이 하시지만은 보통 보면은 주방에다 깔아놓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제가 화장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화장실에서 했던 실험이 있죠. 그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내리면은 그 변기물이 6m, 그러니까 천장으로 바로 꽂아 오르는 그런 실험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겠죠. 아마 그러면은 배드민 시트 어디다 놔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능한 뭐 화장실에 두시든지 주방이나 현관같이 그렇게 보기 들어오고 깨끗해야 되는 자리에는 안 놔두는 게 당연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